엘리아스 너가 수학 1등을 빼앗겼다니 누가 1등을 한 건데 누구라고? 수아라는 한국인이 너보다 다른 과목도 월등하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며 걱정을 하는 헨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핀란드 여성 헨리는 아들 엘리아스가 수학 천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수학 교육이 뛰어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PISA에 따르면 핀란드는 수학 성취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는 교육제도와 교사들의 높은 수준 덕분입니다. 엘리아스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던 아들이었고 헨리는 그런 아들의 능력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엘리아스는 평소에도 학구열이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고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문제를 풀고 새로운 개념을 익히며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항상 다양한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가득했고 헨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된 수학시험 결과는 헨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수아라는 소녀가 엘리아스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아스는 항상 노력하는 아이였고 헨리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학교에서 발표된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엘리아스가 1등을 빼앗겼다니 그녀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헨리는 엘리아스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기분을 물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뛰어나요.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헨리는 엘리아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엘리아스가 1등을 놓치는 건 있을 수 없어. 도대체 수아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 헨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아스의 학업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날 헨리는 엘리아스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던 중 수아의 엄마인 지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동양인 부모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헨리는 곧바로 지연이 수아의 엄마임을 알아챘습니다. 헨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라고 해요. 엘리아스의 엄마예요. 혹시 수아의 엄마이신가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지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헨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에요. 엘리아스가 항상 수아를 존경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남의 학원가가 유명해요. 수아도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학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죠. 반복 학습과 심화 학습을 통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 비법이에요. 또한 다양한 과목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헨리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핀란드에서는 주로 이론 설명과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데 한국의 방식이 더 체계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영어와 역사 같은 과목도 중요시 여기며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아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에 한 달 동안 머물렀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헨리는 수아와 지연을 다시 만나 수아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돌아갈 때가 되니 아쉽네요. 헨리가 말했다. 그러게요. 수아도 여기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도 핀란드의 교육 방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답했습니다. 수아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핀란드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엘리아스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학습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헨리는 수아와 엘리아스의 우정을 보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헨리는 지연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아스에게 한국의 학원 시스템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아스도 수아가 다니던 학원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엘리아스가 물었습니다. 헨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헨리와 엘리아스는 한국 방문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일 헨리는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헨리는 엘리아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아스, 우리가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낯설고 다를 텐데 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헨리가 말했지만 엘리아스는 엄마의 손을 잡고 위로하듯 말했다. 엄마,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경험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헨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아스의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헨리와 엘리아스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헨리는 한국이 후진국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항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 편리한 수화물 시스템, 청결하고 넓은 공항 시설 모두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다니. 엘리아스는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엘리아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어.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학원가를 탐방하며 엘리아스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맞춤형 교육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러한 세심한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학원 수업이 끝난 후 헨리는 엘리아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땠어, 엘리아스? 수업이 어려웠니? 헨리가 물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새로운 방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 한국 학원에서 배운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학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운대요. 저는 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학습 효율이 정말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엘리아스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국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데 이 방법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에 남기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반복 학습이 큰 도움이 됐어요. 엘리아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는 심화 학습을 통해 응용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헨리는 엘리아스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아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원들은 다양한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엘리아스는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학원들은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헨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엘리아스의 얼굴에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흥미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하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루는 엘리아스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을 때 헨리는 학원 밖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남자가 헨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헨리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헨리는 순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헨리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헨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국 남성 2명이 상황을 눈치채고 헨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들은 취객 남성을 조심스럽게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헨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취객 남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취객이 있어서 위험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신고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취객 남성을 제압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헨리는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엘리아스가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한국의 치안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빨리 경찰이 도착하다니 정말 놀라워 헨리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날 헨리는 엘리아스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헨리의 가방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헨리는 순간 소매치기인 줄 알고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가방을 왜 만지시죠? 헨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에 당신의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요. 제가 주워드리려고 했어요. 헨리는 그제서야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자신의 지갑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소매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헨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군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치안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녁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와 엘리아스는 핀란드에서 자주 먹던 주식이 감자와 오트밀이었습니다. 감자 요리는 핀란드의 일상적인 음식이었고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기회를 주었고 헨리와 엘리아스는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아스가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한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게 어때요? 수아가 한식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헨리는 약간 망설였지만 아들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엘리아스. 한식을 한번 시도해보자. 새로운 경험도 좋을 것 같아. 그들은 근처에 있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헨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등 낯선 이름들이 그녀를 약간 긴장하게 했지만 엘리아스는 신이 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자 헨리는 먼저 불고기를 시도했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에 양념이 잘 배어 있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 고기에 양념이 정말 잘 되어 있어 헨리가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어보았습니다. 매콤한 국물에 돼지고기와 두부, 야채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이 국물 맛이 정말 깊고 풍부해, 헨리가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는 비빔밥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 밥도 정말 맛있어요.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함께 비벼 먹으니까 맛이 아주 조화로워요. 헨리는 다양한 반찬을 시도하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젓갈, 나물, 김치 등 다양한 반찬들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반찬들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 헨리가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 매일 한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헨리와 엘리아스는 자주 한식당을 찾으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놀라며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받아들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그들의 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체험도 다녔는데요. 헨리와 엘리아스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의 활기찬 도시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아스와 함께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점점 더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 저기 보세요. 저 불빛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엘리아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엘리아스.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서울이 정말 활기찬 도시라는 게 느껴져,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그들은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헨리는 그 광경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이야.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야, 헨리는 말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의 야경 감상 후 헨리와 엘리아스는 홍대거리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거리 공연과 예술 작품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거리 공연을 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기서 공연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봐요, 엘리아스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엘리아스. 저런 공연은 처음 보네. 정말 재미있겠다,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공연을 보며 음악과 춤에 빠져들었고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체험했습니다. 헨리는 핀란드에서 이런 활기찬 거리 공연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서울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야, 헨리는 말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밤에 이런 활기찬 거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요, 엘리아스도 동의했습니다. 헨리와 엘리아스는 한국에서 설날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을 만드는 체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헨리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옷 정말 예쁜 것 같아. 한국의 전통 옷을 입으니까 내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아, 헨리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떡국을 만들고 전통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떡국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더 특별한 느낌이 들어 헨리가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 전통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음식을 만든 후 헨리와 엘리아스는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겼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처음 접하는 놀이들이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윷놀이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엘리아스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재미있구나. 한국의 전통 놀이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 헨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동안 헨리와 엘리아스는 많은 도움을 준 수아와 그녀의 가족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네 가족은 헨리와 엘리아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헨리는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수아네 가족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엘리아스가 말했습니다. 맞아, 엘리아스. 수아네 가족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헨리와 엘리아스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수아네 가족과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헨리가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헨리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헨리가 엘리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아스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헨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아들의 학업 성과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헨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녀는 한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을 통해 헨리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게 되었으며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러한 경험은 헨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헨리와 엘리아스는 핀란드로 돌아가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